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펫에 대한 부분인데 43번, 44번 같이 연관된 부분들의 문제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43번부터 보죠. 자,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피펫의 명칭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요, 임상화학 여러분들 강론 중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죠? 피펫의 종류, 그 다음에 기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임상화학 총론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익혀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국시에서도 나오게 되면 한 문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 피펫의 종류, 기능, 뭐 이런 용도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보죠. 지금 그림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림을 주어주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지문을 주어졌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피펫의 종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죠? 모 피펫하고 그 다음에 셀룰로지컬 피펫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이 모 피펫과 셀룰로지컬 피펫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눈금이 있느냐 눈금이 없느냐에 따라서 모 피펫 그 다음에 셀룰로지컬 피펫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눈금이 밑에 부분까지 있으면 우리가 셀룰로지컬 피펫이라고 얘기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피펫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시듯이 밑에 하단 부분에 눈금이 없죠. 이것을 이제 모어 피펫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트랜스퍼 피펫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보르메틱 피펫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용량 피펫. 용량 피펫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트랜스퍼 피펫, 그 다음에 보르메틱 피펫.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표준액을 정확하게 취하여 옮길 때 사용하며, 그 다음에 피펫의 중앙에 팽대부가 있는 형태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트랜스퍼 피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확한 용량을 취할 때 사용된다. 그 다음에 원통형 유리관으로 중앙에 팽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피펫이에요? TD입니다. 그죠? TD 피펫으로서 우리가 배출 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방울은 엄지로 피펫 위를 잡고 그 다음에 팽대부를 손으로 움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의 공기 팽창으로 인해서 마지막 용액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TC나 뭐 TD나 라는 부분들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따로 이제 좀 보셔야 될 겁니다. TC 피펫, 그 다음에 TD 피펫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중에서 이제 이 트랜스퍼 피펫은 이제 TD 피펫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용량의 사용에 따라서 이제 뭐 15mm 5ml, 10ml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에 팽대부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퍼 피펫하고 비슷하게 피펫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즉 팽대부가 하단에 있는 피펫 꼭 여러분들 이제 이 트랜스퍼 피펫하고 구분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 뭐예요? 오스왈드 피펫. 그래서 트랜스퍼 피펫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사실은. 트랜스퍼 피펫이나 오스왈드 피펫에서 어느 게 오스왈드 피펫에 나타난 거고 어느 게 트랜스퍼 피펫에 나타난 건지 라는 부분이 왜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중앙 팽대부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단부에 있는 부분들을 그죠? 그래서 오스왈드 피펫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팽대부가 피펫 끝부분에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즉 점조도가 큰 혈청이나 혈액, 뭐 시약 등을 취할 때 대부분은 사용된다라고 해서 보르메틱 피펫하고 굉장히 흡사하지만 팽대부가 이제 피펫 하단 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용도는 뭐다? 요거
점성도가 있는 혈액, 이것도 이제 고시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조도가 큰 혈청이나 혈액을 취할 때 사용되는 피펫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오스왈드 피펫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얘랑 얘랑. 그죠? 요런. 그 다음에 얘랑. 그죠? 왜 다른지, 용도가 뭔지라는 부분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해밀턴 실린지라고 얘기하는 피펫입니다. 저 실린지. 라고 대해서 초미량, 여기서는 이제 10마이크로 정도의 그 일정 시약을 취할 때 사용되는 그 피펫의 일종, 이 부분들을 바로 보다 해밀턴 실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미량.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눈으로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면 여기서는 뭘 나타내요? 피펫의 명칭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보르메틱 피펫, 오스왈드, 그 다음에 해밀턴, 뭐 다 앞에서 주어졌지만 얘랑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다? 에펜도프 피펫이에요. 그래서 에펜도프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오토 피펫을 만드는 그 상호. 근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부분의 오토 피펫의 명칭이 바로 에펜도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에펜도프 그 제조사에서 사용되는 게 많이 쓰여져서 대부분 오토피펫은 여러분들 이제 뭐 임상 실습이나 임상에서 많이 보는 그 오토피펫의 종류가 바로 그 에펜도프에서 나와 있는 그 피펫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에펜도프 피펫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글입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드렸습니다. 보르메틱 피펫, 이거는 트랜스퍼 피펫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 피펫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혈액이나 이런 거 점조도가 있는, 점성도가 있는 그 부분을 취할 때 쓰는 거, 오스왈드. 그 다음에 아까 초미량, 그죠? 10마이크로 이하. 그 다음에 이거는 원통 밑에 하단 부분에 눈금이 없는 걸 우리가 보통 무어 피펫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눈금이 있는 거는 셀룰로지컬 피펫,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넘어가죠. 자, 44번.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는 피펫의 용도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뭐예요? 가운데에 팽대부가 있죠. 그죠? 지금 얘는 뭐다? 무슨 피펫? 보르메틱 피펫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혈액을 옮긴다. 얘는 뭐예요? 오스왈드 피펫이니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약을 옮긴다. 요를 옮긴다. 혈청은 얘랑 같은 거겠죠. 그죠? 혈액을 옮긴다나 혈청을 옮긴다라는 부분들은 오스왈드 피펫의 기능, 용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1번, 4번은 그런 용도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증류수를 옮긴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얘는 뭐였었어요? 아까 용도가 여기 있었죠? 뒤에다 갈까요? 여기 보면 표준액을 쓸 때 그 다음에 정확한 양을 옮길 수 있게 쓴다. 그래서 아까 트랜스퍼 피펫, 보르메틱 피펫, 그 다음에 홀 피펫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팽대부가 있다라는 거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액, 정확한 양.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답이 요거겠죠. 그죠? 표준액이나 정확한 양을 옮길 때 쓰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44번의 답은 2번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래서 43번, 44번 피펫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TD 피펫과 TC 피펫이 어떻게 되는지, TC가 뭔지, TD가 뭔지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나와 있는 그 피펫의 용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아까 트랜스퍼 피펫이나 그 다음에 오스왈드 피펫의 그 구분점, 차이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각각에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총론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이니까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계속해서 45번의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